이 시급하고 절박한 이 정치 정세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긴급히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김학성 교수님 모시고 긴급 대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김학성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니 이 종편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중파도 그렇고, 네, 좌파 유튜브도 그렇고, 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 원문이 있죠. 네, 이 원문을 감추고 있어요. 예, 모든 예. 방송들이 이걸 감추는 의도가 뭔지 도대체가. 네. 혹시 고 박사님은 대통령 계엄령 선언문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보도한 적 있어요? 아, 그럼 저는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역시네. 예, 근데 보통 모든 방송과 유튜브들은요, 네, 이걸 감추는 거야. 왜 감추느냐? 네, 결국은 국민들을 속여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에. 예, 그 원문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요, 네, 국민들의 거의 80% 90%가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예. 때.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 있나요? 그 앞에 영상.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영상. 아, 예, 그걸 먼저 한번 쫙 띄워주시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거든요. 네, 첫째는 뭐냐, 반국가 세력을 단번에 정리하겠다. 네. 이거 아닙니까? 예, 반국가 세력이 얼만큼 커졌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후에 남로당의 뿌리들이 지금도 아직도 한국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5.16을 통해서 이제 일단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력이 문재인 그리고 또 노무현, 김대중 이 3대 좌파 대통령에 의하여 거의 전 국민의 40%를 점령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 틀림없어요. 네, 그 중에는 이제 제일 강력한 단체가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은 게 이제 개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의 예. 딸. 네, 그 다음에 주사파.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종북주의자. 이것을 이번에 계엄령을 통하여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네, 대통령이 시도했는데 이게 거꾸로 이제 역풍을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역풍을. 네. 두 번째는 그 영상이 빨리 나오면 참 좋은데 두 번째는 뭐냐. 그 전문을 지금 뽑아서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탄핵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대통령이 청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탄핵인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국방부 장관 또 탄핵하겠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쓸만한 사람은 다 탄핵하겠다고 이제 하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감사원장. 예.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네, 탄핵했죠. 탄핵을 했죠. 예, 예. 여기는 음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끊임없이 제기한 부정선거 있죠. 네, 부정선거를 저는 대통령하고는 대화한 적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내 담당인 사회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수석을 불러서 강력하게 요구했죠. 아니 왜 부정선거 이거 조사 안 해주냐. 네. 대통령한테 보고 좀 해달라. 그래도 전달도 채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정선거가 왜 심각하냐 하면은 결국은 앞으로 남은 이 대한민국도 선거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의 해킹 부대가 또 중국의 해킹 부대가 네, 연합해서 계속 선관위를 가지고 논다면 선거 하나 많아요. 이건 네, 하나 많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했는데 그 감사원이 그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했는데 세상에 그 감사원이 네. 자기들 또 헌법 단독 기관이라고 하면서 선관위가 조사를 거부했어요. 네, 거부를 하니까 작년에 국정원이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그 선관위를 대하여 이제 해킹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7번 했는데 6번 뚫렸습니다. 이거는 끝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게 작년 10월 11월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그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도 결과가 뭐냐면은 그 본 투표에서는 다 이겼어요. 우리 편이. 사전 투표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사전 투표에 가서 다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에 야당이 192석을 하고 네. 우리 저 우파 정당이 108석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그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얄밉겠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원장을 이걸 탄핵을 한 거예요. 이걸 네.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예산 있잖아요. 세 번째 예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히려 좌파들이 더 좋아할 이재명이가 더 좋아할 이재명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애들 돌보미 그다음에 또 심지어 군대에서 지금요 병장의 월급이 125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직업군인 하사관 하겠습니까? 병장하고 같이 월급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저 윤석열 정부가 올렸단 말이에요. 예. 하사관 월급을 높여야 된다. 전부 다 빵으로 처리했고 예. 심지어 그 검찰 활동비 있잖아요. 예.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빵입니다. 빵. 그다음에 경찰 활동비 예. 다 빵입니다. 예.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손이 묶여버리면 마약 있죠. 네. 막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계엄 그 선언문에 네. 이 내용들이 쭉 세 가지가 요약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왜 계엄령 밖에는 해답이 없느냐? 검찰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한다. 통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고륙지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엄령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계엄령도 이번에 보니까 쇼야 쇼. 왜냐하면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면 네. 이거 이번에 다 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일단 그 공수부대가 갔지 않습니까? 네. 갔는데 뭐 270명인가 얼마 갔다면 일단은 전기부터 내려야 되거든. 전기부터 내리고 공포탄을 네. 팡팡 쏴버리면 국회의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바깥으로 안 했단 말이야. 더구나 야간 투시경 다 쓰고 있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탄핵 결의안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아하, 예. 그 공수부대원들 중에서 일부러 저 뒷문을 열어놓고 예. 국회의원들 보고 들어가라고 네. 나중에 철수할 때는 수고하셨다고 웃으면서 이런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 계엄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새벽 2시, 새벽 3시에 해야 되거든. 네. 진짜 계엄을 하려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전 세상이 군인들이 장악했구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시 뭐 25분에 했나요? 네. 25분에 하는 거 이거는 뭐냐. 전 국민들이 다 보라고. 네. 그때 대통령이 계엄 선언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국회로 간 그 공수부대보다가 네. 선관위로 간 공수부대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거의 예. 300명, 290 네네. 얼마를 갔지 않습니까? 네네. 선관위로 갔다는 것은 그 뭘 말하느냐? 너희들 192석 그 당선된 거 다 네. 무효다 이거야. 네네. 그 무효란 것을 증명해 줄 테니까 한번 두고 봐라. 예. 이래서 선관위를 뭐 내 편으로는 털었지 않습니까? 네. 털었는데 사실 이제 선관위가 그 다음 날 뭐 회의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별로 털린 게 없다 이래거든요. 이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네. 국정원에서 해킹해서 다 빼오는 거야 벌써. 예. 예. 난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 국정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좋아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하. 선관위까지 그 박스에 뭐 들고 나오잖아요. 음. 뭐 박스에 들고 나오긴 뭐 들고 나와 이미 뭐 내용을 다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렌식을 하는 중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일반 검찰 압수수색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이재명을 조사한 검사들을 다 탄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탄핵을. 네. 그러니까 국가가 마비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문에 보면은 네. 계엄 연설문에 보면은 세계 역사에도 이런 예가 없었고 우리나라의 건국 후에도 이런 예사가 없었다. 네. 그래서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원문을 네. 그 이게 종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중파도 안 하고 좌파 유튜브도 원문 자체를 틀지를 않아요. 예. 나는 뭐 수십 번 틀어요. 예. 들었는데 예. 국민들이 그 원문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 네,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그 비상계엄 선포 그 대국민 담화 원문을 이제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영상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목사님 설명하신 부분 압축적으로 제가 다시 요약해서 네.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가 발의됐고 그렇죠. 그리고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10번째 탄핵이 추진 중에 있고 그렇죠. 판사를 겁박하고 네.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고 네.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네.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네.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했다. 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한숨이 들어가고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그렇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킴으로써 네.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국회가 괴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저는 네. 대통령은 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그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모든 언론들이 이 대통령의 이 원문을 네. 왜 방송을 안 하냐 이거지. 안 하고 다 뭐라 그러냐. 계엄은 실패했다.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니까 네. 좌파 언론이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뺄 말이 어디 있냔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냐면 이번에 최고의 범죄 집단은 언론이라고 봅니다. 네. 종편을 비롯하여 KBS, MBC, SBS 네.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뭐 북한은 내쫓든지 이거 계엄령 저는 다시 한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차라리. 예. 왜? 예. 아니 도대체가 지금 방송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방송을 볼 수가.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의 선언문 조금 전에 읽어드린 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안 합니다. 무조건 계엄 실패했고 네. 윤석열은 잘못했다. 네. 자 이제 이걸 지나서 한동훈이가 심지어 대통령을 예, 직무정지 시키. 출국 금지. 출국 금지. 예.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을 또 이재명은 계속 탄핵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 이번에 계엄 선언은 이재명이가 먼저 사실 시비를 걸었어요. 뭐냐면 네.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내전 상태로 가겠다. 예, 그랬어요. 내전 상태로 가겠다는 것은 광주 사태를 네. 광화문에다 재현하겠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5번 대회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 대회할 때는 12,000명 모였어요.
저희들이 체크 다 하죠. 네네. 두 번째 모일 때는 10,000명 모였어요. 세 번째는 7,000명 모였어. 네. 점점 동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살 길은 뭐냐? 내전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야. 아. 내전으로 가서 분신 자살을 하든지 뭐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국가를 혼란시켜 가지고 이런 혼란시킨 책임을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광주 사태도 결국 그렇게 한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계엄령은 누가 동기를 만들었냐? 이재명이가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의 연설문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이걸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계엄 선언을 했는데 네.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방송을 해줘야 알지. 맞아요. 예. 계엄의 원문을 들어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윤석열이가 실수했다. 계엄을 할 때도 아닌데 계엄을 했다. 이렇게 왜 원문 자체를 이게 방송을 안 하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심각한 얘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 한동훈이가 그 입에 나왔잖아요. 네. 체포해서 그래서 국정농단 뭐 이제 또 박근혜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내가 왜 모시고 왔냐 하면은 네네. 과연 이 계엄 선언 안에 그 국정농단이나 또 반헌법적인 이런 이유가 있는가? 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내 실력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네. 이거는 헌법 전문가만이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박사님한테 네. 두 박사님이니까 이게 이제 한번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댓글창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담화 전문을 좀 올려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 방송 끝나고 네. 제가 낭독해서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 담화 전문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예. 읽어주지 마시고. 아니 그걸 퍼날려다고 하니까. 그렇지. 예, 퍼날려겠다고 하니까. 네, 좋아요. 예. 예. 자, 김무성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피의자로 지금 했어요. 네. 그다음에 출국 금지까지 시켰단 말이죠. 네. 국민들은 지금 언론이 말하고 있다시피 대통령은 내란죄를 당연히 범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 과연 내란죄를 범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한동훈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이번에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이다 그랬는데 과연 위헌 위법인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논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거 저 형법상 내란죄에 다 뜨죠, 같이. 네. 자료 화면이. 우리가 이제 이 내란죄를 보면 87조에 아주 간단해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여기서 국토의 참절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라고 돼 있단 말이죠. 네. 두 가지가 구성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국헌 문란인지는 제가 뒤에서 보도록 하고 네. 첫째 폭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 고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폭동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폭동은 우리가 통상에 생각하는 국어적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써놨죠. 네.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해야 된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한 지방을 안전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라야 된다. 네. 이렇게 대부분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수 순천 지역을 뭐 반란군이 장악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폭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대부분 판례는 뭐가 있냐면 다수가 결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적어도 그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분명한 것은 폭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란죄가 안 되는 거죠. 네.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둘 다를 충족해야 비로소 내란죄가 성립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럼 그 다음을 이제 제가 보게 되면 네. 이 국헌문란인데 원래 이 국헌문란이라는 개념이 이 다의적 개념이니까 우리 형법은 자세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게 91조인데 2호만 보겠습니다. 2호만. 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네, 네. 그럼 이번 한번 따져본다면 네. 이게 국회하고 중앙선관위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왜 전복을 시켰나요? 못 시켰죠. 못 안 시켰죠. 시켰죠. 안 시켰죠. 예, 안 시키기도 하고 못 시키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전복이 없었어요. 네. 두 번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 예.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나요? 너무 잘 돌아갔어요.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가지고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제 파악했잖아요. 요구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복도 없었고 네.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전복도 없었고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예. 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갖다가 국민들한테는 이 언론사가 보면 폭동을 얘기를 안 해요. 폭동의 요건을 얘기를 안 하고 네. 그저 국헌문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국헌문란도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 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무조건 내란이다. 폭동도 없었는데 폭동은 중요한 요건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글을 써놨어요.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에 내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죠. 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네. 그 한동훈이가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예. 거다 이렇게 예. 주장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좀 설명을 예, 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 국가기관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절차적 요건도 준수해야 되고 네. 실체적 요건도 준수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첫째 줄 보시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 자막 선- 띄워놨어요? 네. 선포 전에 계속 가시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계엄 해제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격려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다렸다가 요건을 충족해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도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네. 해제할 때에도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회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 이건 흠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러나 이 정도의 흠을 가지고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간이 당일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끝났습니다. 네. 10시 반에 많은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다 봤어요. 네. 이재명은 그 TV를 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소집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이 다 봤어요. 전 언론을 통해서 통보를 한 거군요. 다 봤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뭐가 된다면 네. 국회에 대한 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 흠은 매우 경미해서. 경미한 것이고 예. 또 두 번째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다 통지가 된 거이기 때문에 흠이 다 치유된 상태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위헌 위법을 따질 계제가 안 된다 뜻입니다. 네. 네. 세 번째가 이 실체적 요건인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법에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하. 과연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네. 요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하. 예. 국민의 반 이상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 또 음. 반은 이거 맞다. 네. 라고 하셨단 말이죠.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요 판단을 해보면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을 상황 요건이라고 우리 헌법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요 상황 요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비상계엄은 국회의장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법원장이 할 수도 없어요. 음.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판단은 대통령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헌법에. 헌법에 되어 있는 예. 것이죠. 그랬는데 국회는요. 네.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해달라 그래서 네. 해제했어요. 네. 네. 그러면 요 대통령의 이 판단 이건 고유의 권한인데 이걸 네. 헌법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통치행위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아하. 예. 예. 제가 통치행위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 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국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 작용은 사법부에 의해서 네.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 옳습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네. 통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네.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가 작용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몇몇 판사에 의해서 적부를 판단하게 하면 적절치 않은 행위가 있습니다. 법 위에 고도의 대통령의 통치권이 그 허용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죠. 그렇죠? 예를 들으면 더 정확히 아시단 네. 말이죠. 보면 국가 원수의 외교 행위가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국가 승인을 했어요. 네. 또는 어느 나라의 정부를 승인했어요. 그다음에 사면, 선전 보고, 해외 파병, 계엄 선포, 긴급 명령 이런 것들은요. 네. 대통령의 그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여 흠이 있다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하. 예. 그 여기 나온 내용을요. 제가 오늘 책에서 제가 베껴온 게 아니라 네. 18년 전에 제가 쓴 책에 있는 걸 오늘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아, 예.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우리 대법원 헌재가요 이런 판단을 했죠. 세 번째 보면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 옳다. 네. 그러니까 소위 통치행위가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에 우리 국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또 시비가 붙었어요. 헌재가 뭐라 했냐면 대통령의 국군의 해외 파병의 문제는 네.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네. 헌재는 판단을 자제해 옳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수님, 이 대목 관련해서 저는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그 사례가 아주 설명 그렇습니다. 좋다고 봅니다. 예, 예. 그때도 그 방공국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 지역에 몰래 가는 잠입은 반국가 단체 처벌되는 거죠. 예, 처벌되는 네.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이하고 7.4남북 공동성명을 하기 위해서 네. 이우락 정황정보부장을 몰래 맞습니다.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우락 정황정보부장은 당시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실정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 통치권이에요. 법학 박사도 아닌데 그렇게 잘 아시네. 아니 이거는 정치학에서 다룰 수가 있죠 얼마든지요. 정치학 박사가 그래. 그러니까. 남의 분야를 자꾸 침해하시면 아니 저는 뭐 법도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 법을 했다는 자들이 이걸 지금 내란죄로 몰고 가니까 정말 그럼요. 어이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예. 참고로 말씀드린 게 국가 원수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네. 그 대통령의 지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입법부의 수장과 사법부의 수장과 동렬에 있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하나 있고요. 네. 또 다른 지위는 뭐가 있냐면 입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 국가 원수의 지위가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그 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거는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적절치 않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또 하나 이제 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을 방문했어요. 예. 그 연방제 통일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연방제 합의는 우리 헌법 4조에 어긋나는 잘못된 위헌적인 행동이지만 네. 그러나 새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말한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것은 일종의 통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계엄의 본질을 좀 말씀 올리면 이것도 우리가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계엄은 뭐냐? 힘과 자유가 극렬히 대립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보장해야 되는데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뭐라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 통치권자로서 무슨 말을 하냐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담화를 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겠느냐. 국민의 자유가 희생되더라도 네. 계엄의 본질은 힘과 자유의 대립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컨대 의사가 수술할 때 환자의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
그 대목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담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해놓고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 예. 바로 이 대목을 설명한 거예요. 예. 하여튼 이 계엄은 자신의 일부를 파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세 번째는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잠시 일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게 계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헌법에 다 계엄 선포권은 가지고 있고 네. 다 대통령의 고위권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계엄의 본질이란 말이죠. 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에도 나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의 계엄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느냐? 네. 평상시에 법치주의적인 조직이나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예견된다면 그러한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계엄이에요. 네. 그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계엄을 두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살려고 일단 하죠. 살려놔야죠. 예. 그럴 때 마침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몇 대 팹니다. 몇 대 패지 간단히 머리를 때리지 않으면 예. 붙잡아서 같이 죽자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때문에 예. 약간의 기절을 시킬 정도로 우리가 그때 그 가해는 우리가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죠. 네.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약간 가해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는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 이 비상조치는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 요건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예. 그것이 일종의 통치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또 그 행위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에도 흠이 없었고 실질적 요건에도 흠이 없었고 통지를 안 한 흠은 하자가 이미 치유된 정도로 매우 경미하다. 경미했다 이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엄의 본질과 이유를 우리가 다 감안해 보면 네. 도리어 계엄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풍전등화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이 비상계엄은 합헌이고 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학성 교수 쭉 설명하셨는데 네. 아주 우리 고성구 TV 댓글창이 네. 아주 열강 분위기가 됐습니다. 와, 그래요.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지상파, KBS 이런 데서 왜 방송을 해주지 않냐?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아주 평범한 뭐 학자가 아니더라도 네. 아니 국회에서 190명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했잖아요. 네. 하고 바로 대통령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네. 가장 평범한 쉬운 얘기가 그런데 이 모든 방송, 언론, 신문들은 계엄령은 실패했다. 또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네. 내용 자체는 말 안 하고 그것만 계속 보도를 하니까 네. 국민들이 일부 정도 한 40%는 네. 국민들이 벌써 젖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됐다. 40%가. 예,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래도 60%는 네. 계엄 잘한 거다. 이게 이제 예. 60%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이번 토요일 날 네. 저희들은 1,000만 명이 음. 가문 광장에 모여서 한 방에 날리려고 합니다. 아,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아니 여기에 저 대통령의 그 계엄령 선언문에 단 한 줄도 틀린 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방송 종편을 비롯하여 공중파를 비해서 다 비틀어 놔가지고 네. 국민들을 속여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네.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 네. 목사님. 네. 그 지난 토요일 날 네. 이제 목사님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화문에 30만 이상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탄핵 음모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광화문도 취재를 하고 또 여의도로 가서 여의도도 취재했거든요. 네. 여의도의 좌파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광화문에 우리 자유파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전부 무슨 노조에서 단체로 유니폼 입고 나와서 이제 있었는데 네. 이 좌파 집회 분위기는요. 네. 우리 광화문은 굉장히 처절했잖아요. 그렇죠. 예, 8년 전과 같은 네. 그 탄핵을 또 당해서는 안 된다. 처절했단 말이에요. 네. 이 여의도의 좌파 집회는 막 잔치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는 자들이 네. 윤석열 탄핵하고 우리 오늘 잔치합시다 이렇게 선동하더라고요. 네. 그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졌단 말이에요. 네. 그 순간 완전히 집단 패닉에 빠진 거예요. 집단 패닉에. 제일 당황한 건 이재명이죠. 네. 그래서 이자가 네. 그날 밤부터 네.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김학성 교수 쭉 설명하신 대로 네. 말도 안 되는 이 내란죄를 덮어씌우고 있는데 네. 목사님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이걸 언론들이 네. 자기들이 오히려 앞서기도 하고 또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면서 이걸 계속 증폭시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자유파의 힘으로 이겨냈듯이 이제 토요일 날 또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우리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데 네.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면 됩니까? 1시에 네. 동아면세점. 네. 네. 그런데 저는 자유일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자유일보 운영비가요. 네. 한 달에 5억씩 들어요. 아, 예. 5억씩 아이고, 들음에도 신문 사는 거 불구하고 힘들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 모든 재정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요. 네. 한 달에 5억입니다. 그런데 음. 자유일보 기자가 네. 여의도를 취재를 해보니까 예. 세상에 식당 있죠. 네. 그 식당은 다 공짜로 밥을 다 준다 거예요. 허허. 민주노총이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네.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는데 우리 광화문에 온 사람들은 네. 차비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렇죠. 버스도 예. 한 대 제재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도 얼만큼 모였느냐? 그 보셨습니다마는 2019년 네. 10월 3일 집회가 인류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토요일 날 집회가 네. 바로 2019년 10월 3일 집회와 거의 비슷했어요. 아하. 모인 예. 숫자가. 네. 특별히 그 서울시가 허가를 안 해줬던 장소인 그 이순신 장군 동상, 네. 그다음에 또 그 세종대왕 동상 아, 예. 그쪽에도 꽉 찼고. 아, 그쪽에도 꽉 찼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영상에 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까? 정강훈 목사를 위해서 나왔을까? 아니죠. 나라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노에 차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은 나는 1,0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당선이 나와야 되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이번 토요일 날 하루 수고하면 네. 우리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재명의 주장대로 자 주한미군 철수 이재명의 자서전에 딱 나와 있잖아요. 주한미군 철수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네. 그리고 나서 대기업 해체거든요. 대기업 해체. 그러면 이재명이 주장하는 세상으로 살 것인가? 그건 네. 결국 북한. 아하. 아니면 현재 우리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도 6위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살 것인가? 예. 이 결단을 이번 토요일 날 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참석하고 1,000만 명이 나오시는 분들은 네.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거니까 그럴 네.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북한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네. 가면 되고 그리고 건국 과정 중에서도 이 싸움이 이미 한번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 아닙니까? 네. 그때의
이승만이가 졌으면 그럼 대한민국 없죠. 대한민국도 없고 우리는 예. 다 북한에서 태어난 거야. 예. 태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불을 한번 끈 것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거든요. 네. 5.16 혁명 때문에 그 결과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6위 네. 군사력. 그런데 제가 이제 3번 구속됐지 않습니까? 아,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말씀드렸는데 예. 문재인하고 싸우느라고 네. 3번 구속시켰거든요. 예. 사실 저한테 유혹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예. 와서 네. 코리아나 호텔에서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한 번만 좀 만나봅시다. 실제로 만나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신도시에 땅 3,000평에다가 교회 잘 지어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저를 유도했어요. 그 제가 매수했구나. 네, 매수. 제가 그래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커요.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하지 않는다. 자, 신영복 한국의 사상가 네. 이걸 내가 가장 존경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예. 이거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1시간 후에 해답을 주겠다고. 네. 1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요. 네. 사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싸우다가 네. 3번 깜빵을 갔거든요. 네. 갔는데 그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도 제가 말을 좀 세게 하잖아요. 네. 어떨 때는. 근데 이걸 저의 이 분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아니 왜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렇게 쌍스러운 욕을 하냐고. 근데 아니 문재인은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로 싸워야 되냐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예. 첫 재판이 네. 뭐였었냐면은 재판부가 물었어요 저한테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내가 이거 간첩이란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네. 강화문에서 그냥 계속 문재인 너는 간첩이야. 이걸 이제 계속했단 말이야. 네. 그 첫 재판 주제가 뭐냐면은 내가 76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검사선에서 절반은 검사가 기각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반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네. 제 1호가 뭐냐면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네. 이게 재판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있죠. 예. USB 내용 안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네. 내가 주장했더니 재판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에다가 USB를 제출하라고 재판부가 명령을 예, 내렸어요. 법원에서 명령 내렸어요. 못한 거야. 음. 또 한 번 했어요. 네. 아니 이 정광훈 피고가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던 이유는 USB 내용 안에 거기 다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니까 USB를 다시 제출하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도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이래서 일단 그 사건은 제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무죄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76개 혐의도 다 100% 무죄 받고 예. 12월 30일 날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나온 뒤에 도대체 이 USB가 어디 있냐 하고 우리 변호사들 통해서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네. USB 내용이 국가기록보존소에 들어온 적이 있냐. 네.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말하는 말, 국가원수와의 대화하는 거 모든 것을 30년 동안 네.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이 왔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USB가 이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옛날에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 할 때. 할 때 그때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섭섭함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그냥 무조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아하. 예를 들어 예. USB 사건 있잖아요. 네. 그 USB 사건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민사소송을 했어요. 했더니 그 우리 통일부입니다. 지금 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네. 네. 뭐라고 대답하냐.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판사 3명이 내가 보러 가겠다. 통일부로 갔어요. 가서 보고 오더니 뭐라고 판결 내렸냐. 네. 이거는 일반이 알면 큰일 난다는 거야. 어.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이런 사건을 김정은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말도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2심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2심에 올라갔는데 고등법원에서 똑같이 제출하라니까 못하니까 네. 그럼 우리가 보러 가겠다. 아, 판사들이 또 예, 판사들이 예. 3명이 또 갔어요. 지난주에 네. 가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네. 이거 큰일 나겠다는 거야. 아. 일반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첫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 이미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 그러면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네. 문재인이가 원자력 발전소를 그것도 프로토늄을 뽑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이 설계도를 김정은한테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돼요, 문재인은. 네. 그야말로 여적죄입니다. 여적죄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거기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방위산업 있죠. 네. 요즘 우리 뭐 폴란드에 통해서 뭐 K9 자주포 수출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K9 자주포. 이거는 여적죄입니다. 네. 그것뿐이 아니고 제일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밖에 계시는 황준선 장군님이 네. 연합사에 있을 때 황준선 장군님이 만든 작전계획 5027이 있어요. 작기 5027. 예, 예. 그거는 뭐냐면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 하루 이틀 동안은 방어를 하다가 다시 역습을 해서 반격해. 평양을 점령하는 예. 이것이 작계 내용이거든요. 네.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는 이거는 내가 확인은 안 됐고 이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네. 네. 이것이 거기 있었다는 지금 소문이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군요. 그러면 문재인은요 간첩이에요. 내가 주장했던 대로 문재인 너 간첩.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증명이 다 돼 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해야 되거든요. 예. 문재인은 네. 아니 앞에 대통령이라고 봐주면 안 되죠. 국가 전체를 계엄령 보다가 더 쉬워요. 네. 문재인 체포가. 네. 이거 나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겠는데 예. 사실 지지율이요. 지금 30%대 이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어떨 때는 18% 내려오고 네. 그럼 28% 올라갔다가 이게 전부 경북, 대구, 부울경에서 반토막 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경북, 대구, 부울경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주도 세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지지를 철회하느냐? 완전 철회한 것도 아니에요. 예. 윤석열 겁주려고 철회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문재인 체포 안 하냐 이거. 아, 예.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혹시 저 네. 목사님 고향에서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고향에서 TK에서 예. 저기 반토막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예. 바로요 60%, 70%, 80%까지 회복할 수 있어요. 뭐냐? 우리 특별히 경북, 대구, 부울경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네. 전체 호남이 뭘 원하는지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예. 호남은 아무리 해봐도 10%야 10%. 네. 그러니까 자기를 만든 경북, 대구, 부울경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지지를 철회했는가? 네. 48%로 당선됐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대통령 같으면 48% 되면은 1%씩 올라가서 한 55%, 60% 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뭐 30%대로 오든지 해야 되는데 예. 바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네. 네. 그것이 뭐냐. 경북, 대구, 부울경을 실망시킨 건데 예. 그 핵심이 뭐냐면
문재인 체포입니다. 그 대구 경북 우리 자유파 네. 보수의 심장 영남권의 민심이요. 네. 그렇지만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내고 버텨줄 그 국민들도 영남권 국민들이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경북 대구 부울경 외에는 네. 앞으로도 영원히 대통령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재인도요. 예. 결국은 그쪽 출신인데 빌려가 가지고 전라도에서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 왜냐하면은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전라북도 다 인구 합쳐도 다 합쳐봤자. 경상남도 하나만도 못해요. 예. 숫자가. 예. 그러니까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이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빌려가 가지고 저렇게 한단 말이야. 노무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고 정계 개편을 알겠습니다. 새로 해서 예.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종북주사파들을 끝장낼 토요일에 국민 대혁명 집회 오후 1시에 네. 광화문 이승만 광장 매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 주도하는 네. 바로 그 장소로 여러분들 총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학성 교수님 마무리 이 자유파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이성이 마비됐어요. 언론기관은 타락했어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주의,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길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의 수백만 또는 천만이 모여서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뜻을 보여주어야만 대한민국은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몰수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강화문 광장 오후 1시 1,000만 명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제가 오늘도 광화문 광장 2시부터 있었던 자유파 집회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 집회 영상 잠깐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 배웅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죠.